자, 오늘은 19페이지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1910년대에는 독립운동을 크게 하지 못했다. 일본이 무단 통치 때문에 잡히면 전부 다 조져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크게 하지 못했지만은 19년도 3월 1일부터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20년대부터는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20년대 전에 우리가 1910년도에 만주 지방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우리가 하나씩 외웠었죠. 서간도에서는 여기 서로군정서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있었고,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 같은 군대들이 있었는데 1920년대 3.1운동 직후에는 요 만주 지방에 있었던 크고 작은 독립운동 단체가 한 4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만 보면은 광복군 총영, 여기 이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 단체이고, 얘네들은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로 나중에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는 옛날에 봤었고, 봉오동에 홍범도 부대가 있었었죠. 이런 크고 작은 부대들이 생겼었고, 얘네들은 훈련을 통해서 일본과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여기 북쪽에 있었던 일본군 초소들을 습격하고 게릴라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를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합니다. 국내 진공작전. 끊임없이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자, 당시 보면은 20년도 3월 1일 이후로 6월 초까지 3개월 동안 32회의 전투, 한 달에 한 10번은 전투를 했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랑. 그래서 일본 관청과 파출소를 파괴한 것이 34번이다 할 정도로 거의 매일마다 쳐들어갔었습니다. 여기 위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거의 매일마다 쳐들어갔었다.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국내로 진공했었던 작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걸 그냥 보고 있지 않고 무단으로, 여기 위에가 원래 중국 지방인데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군대를 보냈죠.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다가 이제 벌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었던 부대 그리고 장군 이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 사람이 홍범도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예전에도 잠깐 설명한 적은 있지만 호랑이 사냥꾼으로 원래 이름을 날리다가 나중에 을미 사변 때부터 의병 활동을 했었던 의병 장군입니다. 의병 장군이고, 의병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독립군들을 이끌고서 일본군 초소를 습격을 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었던 장군이죠.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도 있고, 안무라고 하는 장군의 국민회군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개의 부대들이 연합부대를 형성을 해서 봉오동 주변에 요 봉오동 주변으로 일본 군대를 유인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유인 작전을 펼쳤었죠. 유인 작전을 해서 여기 봉오동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봉오동 골짜기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집중적인 사격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군한테 크게 승리를 했던 전투입니다. 일본군 1개 더덕 대대를 봉오동에서 근데 한 100여 명 정도 죽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막 1000명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100여 명 정도를 사살을 했었고, 우리가 많이 죽였다기보다는 얘네가 당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자기 편인 줄 모르고 서로 막 쏴대고 하는 그런 오인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가 패배를 했었죠, 일본 애들이.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이 패배를 한 다음에 가만 안 있겠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왔는데 얘네가 쳐들어올 걸 예상하고 홍범도 부대는 북간도로 피신을 합니다. 북간도의 그 청산리 지방으로 피신을 하고, 여기에 있었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부대와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부대가 연합부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요 주변에서 10여일간 전투를 벌였던 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라고 하는 그 동네 안에 있는 뭐 백운평, 어랑천, 왈루구, 이도구 등등 여러 지역에서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해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던 전투를 일컬어서
청산리 전투라고 합니다. 청산리 전투. 참고로 요때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했던 일본은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작해가지고 만주에 있었던 도적단이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하죠. 만주에 있었던 도적단이 일본 영사관을 습격을 하게 해서 그게 한국인의 습격을 받은 거다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온 게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도적단한테 습격당했는데 야씨 한국인이 우리 습격했어라고 해서 다시 쳐들어온 게 청산리 대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을 추격해 와가지고 청산리 일대에서 한 10여 차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김저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가 일본군 부대를 맞아가지고 싸우죠. 옛날에는 막 3,000명까지 죽였다고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대략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사이. 이게 당시 일본군은 몇십 명밖에 안 죽었다고 하고 우리 군대는 막 3,000명 죽였다고 하고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안 맞아서 몇 명 죽었는지 몇 명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우리가 크게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애들도 그 뒤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보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긴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겼던 전투,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이겼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이겼던 전투는 청산리 대첩이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는 봉오동 청산리에서 연이어서 깨지다 보니까는 그 분을 못 참고서 얘네 독립군들이 물고기면은 이 독립군들을 도와주고 있는 물을 빼자. 요 주변에 있었던 한인촌들을 습격을 해서 한국인들이라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살을 했었던 간도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경신년도였던 1920년도에 벌어졌던 학살이기 때문에 경신학살, 경신참변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인 만여 명, 적게는 10,000명이고 많게는 막 40,000명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일제가 이제 보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이긴 거는 확실한데 몇 명이나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간도참변에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청산리랑 봉오동에서 많이 이겼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간도 지역에 동포를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학살을 했는지를 당시 독립운동가 했던 박은식이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저희 보면은 자, 저 왜적이 우리 서북간도의 양민동포를 학살한 것이 어찌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던가. 자, 모두 불태웠다. 남녀노소를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매질하여 죽이고 뽑아가여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차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생매장하고 불태우고 가마에 삶고 해부하고 코를 꿰고 옆구리를 뚫고 배를 가르고 머리를 베고 눈을 파내고 가죽을 벗기고 허리를 베고 사지를 못 받고 손발을 잘라서 인류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일들을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죽고 부자가 함께 참욕당하고 남편을 죽여서 아내에게 보이며 형을 죽여 아우에게 보이며 혹은 장제로 혼백상자를 품고 난을 피하다가 형제가 함께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산모가 기저귀에 싼 어린애를 품고 화를 피하다가 모자가 같이 명을 끊었다. 그래서 이 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죠.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다. 이때 일본 군대가 대규모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독립군 부대는 이거를 막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당시 러시아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일단 독립군 부대가 여기 북만주의 밀산부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합니다. 여기에 집결을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회의를 해서 결국은 러시아로 가기로 하죠. 러시아에 가기 전에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를 새롭게, 그러니까 독립군 통합부대를 만들고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 책임자로 정합니다. 그리고서 소련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했던 지역은 여기 소련 위에 스버브디니라고 하는 자유시라고 불렸던, 한국말로 자유시라고 불렸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만 갔던 건 아니고,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대한 독립군단으로 편성이 됐죠. 이 사람들만 간 건 아니고, 러시아 각 지역에 있었던 한국인 부대들이 여기 자유대대나 니항부대, 이런저런 한국인 부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자유시로. 이 한국인 부대들은 일본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결해서 어떻게 이제 사태를 수습할까 해서 여기 자유시로 집결을 했는데, 이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 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자유대대랑 니항부대가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유대대랑 니항부대가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유대대는 얘네 러시아에서 계속 활동했던 독립군 부대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대부분은 사회주의자 군인들이었고, 자유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요 동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출신이 많습니다. 이르쿠츠크파고 얘네는. 그 다음에 니항 부대는 이쪽 니콜라예프스크 여기서 활동을 했었고, 약간 상하이 임시정부랑 좀 관련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르쿠츠크파랑 상하이파 얘네 둘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다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여기 있는 독립군 부대가 둘로 반으로 쪼개져서 상해파랑 이르쿠츠크파로 둘로 쪼개져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굉장히 좀 피해를 입는데, 이 사건을 일컬어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 독립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인 공산주의자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했었고, 당시 소련의 군대가 여기 자유대대한테 주도권을 줘요. 야, 니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로 통합해 라고 했는데, 여기는 니항 부대나 만주에서 왔던 일부 부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얘네들끼리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한인 부대를 공격하고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수백 명, 옛날에는 수백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자료조사에 의하면 한 수십 명 정도의 독립군이 여기서 사살되거나 아니면 요 강 주변, 여기 있는 강, 자유시 주변에 있는 강 주변에서 이렇게 싸울 바에 우리가 자살하겠다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백 명, 수십 명 정도의 독립군들이 사망합니다. 참 의미 없는 죽음이죠. 자기들끼리 군대 통합 지휘권을 누가 가질지를 두고서 싸우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생존자 일부는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1921년도에 자유시 참변이 있고 나서 독립군 부대가 다시 재정비되는 데는 거의 한 3, 4, 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요것 때문에 좀 타격을 입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서 타격을 입은 거죠. 자, 그래서 일부의 생존자가 다시 만주로 귀환해서 크게 3개의 독립군 부대를 다시 만드는데, 그 3개 부대 이름을 하나씩 암기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 정, 신. 3개의 부대 이름은 반드시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독립군 부대야 독립군 부대. 얘네들을 3개 부, 3부라고 합니다. 3부. 얘네들은 군대 조직이긴 한데 정부 조직이기도 했었습니다. 민간 정부 조직의 형태를 띄어서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 그와 함께 정부의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치정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치정부. 그래서 이 참의부는 여기 제일 밑에 부분을 관리하는 정부였었고, 정의부는 위에 부분, 시민부는 여기 북쪽 부분.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의 동포사회들을 리더했었던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부 운영과 독립군 양성을 같이 했었던 부대이고,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성립이 되는데 1925년경이야.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있고 나서 거의 한 2, 3년을 헤맨 거죠. 이때 이제 타격을 입어가지고 회복하는데 한 2, 3년 또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의부까지 성립이 되고 나서 이제 독립군도 양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얘네 3부가 성립이 돼서 다시 이제 군대 활동을 시작하니까는 일본 애들이 얘네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애들하고 체결을 합니다. 당시 만주에 있었던 중국 군인들하고 일본하고 독립군에게 현상금을 내걸어서 감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미스야 협정. 그래서 요거에 좀 위협을 느꼈던 요 3부가 우리 셋으로 찢어지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3부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을 벌여서 참, 정, 신 세 개가 통합을 했는데 원래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하나로 통합이 안 돼. 하나로 통합이 안 돼서 두 개로만 일단 통합이 됩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군대이자 정부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단체들이고 국민부에서 정부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조선혁명당, 그리고 군대 역할을 했던 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대 후반에 1당 1군의 체제를 갖췄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20년대 후반에 이런 체제를 갖추고 이때부터 이제 일본하고 열심히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남만주 일대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만들었고, 북만주의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결성을 해서 얘네들 두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30년대에 일본이랑 다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참변 이래로 1930년대 되기까지 계속 이제 체제 정비하고 사람들 모으고 돈 모으고 다시 무기 사 모으고 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10년이 걸렸다. 그리고 나서 30년대 때 한중연합군을 결성을 하는데 이때 원래 중국은 미스야 협정으로 한국 독립군들을 현상금 받고 팔아넘기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30년대 때 좀 바뀝니다. 일본이 배신을 때려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걸 설립합니다. 만주에다가 얘네가 완전히 국가를 설립해버려요. 미친놈들이. 만주국을 설립합니다. 만주국을 설립을 하니까는 중국이 얘네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한중연합작전을 실시하게 되죠. 항일 연합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이 두 가지 군대가 한중연합작전에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조선혁명군은 사령관 양세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양세봉입니다.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봉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와 함께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 여기 사람 이름이랑 전투 이름이랑 단체 이름 겁나게 많죠. 다 외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네가 1910년도에 요 단체들 외울 때 힘들었지, 얘네.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요 단체를 외울 때 힘들었지, 얘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지. 근데 여긴 답이 없어. 계속 봐야 돼.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는 여기 지청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끕니다. 지청천. 나중에 한국광복군 임시정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 기억해. 지청천. 지청천은 중국의 호라군하고 쌍성보,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크게 일본군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요청을 해서 지청천 등이 중국 안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임시정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지청천은. 여기까지가 한중연합군의 주요 활동이고, 요거는 민족주의 계열 군대들이고, 아까 이제 사회주의 군대들도 러시아에 주로 많이 가긴 했었지만은 아직 만주에 남아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여기 니양 부대 자유대는 러시아 쪽에 갔었던 사회주의 부대들이고, 만주 쪽에도 사회주의 부대들이 남아있었는데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요 새끼가 나와서 그래. 요 사람이 나와서 그래. 요 사람을 우리가 시험 문제 내면 좀 그렇잖아. 그치? 무슨 북한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봐봐.
자, 만주 일대에 사회주의 단체 독립군 부대들이 있었어. 그 대표적인 게 김일성이 이끌었던 부대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중국의 공산당이랑 함께 했었던 부대들이고, 맨 처음에 이름은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합니다. 인민혁명군. 근데 이게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중국의 공산당 군대 팔로군이라고 있습니다. 팔로군. 중국의 공산당 부대를 팔로군이라고 합니다. 팔로군이랑 동북항일연군이랑 같이 한중 연합작전 항일 유격 활동을 벌입니다. 여기서 하나 그나마 중요한 것은 이 김일성의 공산당 부대가 자기들끼리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부대들이랑 천도교도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야. 민족주의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환경도 일대 공산주의자 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친 새로운 부대인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조국광복회가 나중에 오천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오천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이때 이제 이 전투를 통해서 김일성이 유명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북한까지 먹게 되는 건데, 이때 김일성 나이가 되게 어렸었어요. 거의 20살 초반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북항일연군은 40년대 후에 이제 소련으로 이동해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엄청나게 큰 활동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지만은 여기 민족주의자와 연합했던 단체인 조국광복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자, 봉오동 격퇴. 중국군과 30년대 때 연합했죠. 40년 전후에는 소련으로 다 갔습니다. 김자진 공로군 정서, 홍범도의 독립군 부대가 크게 이겼었고, 자유시 참변으로 한번 망가지긴 했지만, 남만주의 남만주의 국민부와 혁신의회, 참정시는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일됐었다. 국민부는 조선혁명군, 지청천은 대전자령 전투, 동북항일연군은 보청보 전투, 동북항일연군은 항일 유격투쟁, 조국광복회는 보청보 전투. 일세협정 잘 기억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